자, 관련해서 이제 얘기들을 좀 이어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이 변호사라고 세워놨던 우리 김소연 변호사가 이제 이준석을 잡아 죽이려는 욕심 하나에 윤건희는 살릴 생각이 없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눈이 돌았다고 네. 하죠. 예. 그래서 현재까지도 명태균의 변호사를 자처하면서 검찰 기록을 계속해서 열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눈엔 너만 보인단 말이야, 이준석. 근데 중요한 건 아직까지 원본 휴대폰은 검찰에도 변호사에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건 뭐냐? 지금 그러니까 강혜경 씨가 쓰던 미래한국연구소의 사무실 PC예요. 사무실 PC의 하드가 지금 포렌식이 돼가지고 그 안에서 노다지가 쏟아지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제 원래는 강혜경 씨한테 이거를 다 폐기를 하라 그랬어요. 강혜경 씨가 그럼 제가 밀게요 그랬는데 명태균 이거 하드 나중에 포렌식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뽑아다가 어디다 갖다 버려요. 폐기하라고 그랬죠. 폐기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강혜경 씨 입장에서는 3억 7천도 안 받아오는 놈이 이거 폐기하면 또 몇십만 원 주고 하드 새로 꽂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폐기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그걸 계속 썼던 모양이야. 그래서 압수가 되면서 되게 웃긴다. 새 노트북이나 새 컴퓨터를 놓아주며, 자, 이 컴퓨터는 폐기하도록 해요. 이것도 아니고 그렇지. 전화로, 야, 씨, 빨리 폐기 안 했어요? 빨리 폐기해! 이러면은,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씨발놈이 지가 새로 노트북이나 컴퓨터 데스크탑 사주는 것도 아니면서. 심지어 그 하드는 내 돈으로 사야 돼, 지금. 내 돈이 아니, 없어서. 돈을 주는 것도 아니면서, 말만 해. 예. 알겠습니다. 예. 해놓고 그냥 계속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드가 살아남아 있어가지고 그걸 검찰이 포렌식을 했는데 그 안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준석하고의 카톡 내용부터 왜냐면 그 PC 카톡으로 들어와서 거기 안에서 또 톡을 했었나 봐. PC의 카톡 기록에서부터 휴대폰에 있었던 걸로 추정되는 각종 음성 파일을 USB에 옮겨가지고 그 USB를 검색해서 안에 내용을 확인해 봤던 요런 증거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다가 이제 녹음을 안에다가 옮기진 않았기 때문에 녹음 내용이 보이진 않습니다만 그 USB를 꽂아가지고 열어봤던 파일의 이름은 남아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렇죠. 무슨 흔적들은 다 그렇지. 남아있는 그래서 거지. 이제 쥐도 무지리가 아니면 왜냐면 여러분도 통화 녹음 파일을 보관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게 일일이 이름을 안 바꿔 놓으면 뭔 통화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통화 녹음 보관하시는 분들은 날짜, 상대, 내용들을 간결하게 정리를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름들이 있기 때문에 내용은 몰라도 언제 누구랑 무슨 통화를 했는지는 기본적으로 제목에 다 나옵니다. 그런 파일들이. 최소한 날짜라도 나오죠. 왜냐면 날짜도 모르면 저도 못 찾거든. 그래서 저는 그 목록 파일들을 이미 갖고 있다고 하면 이미 리스트는 갖고 있는 거예요. 누구누구랑 언제 무슨 통화를 하고 무슨 문자를 주고받았는지에 대한 거는 이미 명태균이 안 내놔도 검찰은 확보를 하고 있는 거고 자꾸 이제 꼬시는 거죠. 그거 내놓고 깔끔하게 없애야 네가 보석으로 나와 이런 2달 있다가 또는 형집행 정지로 나와 아니면 불기소나 집행유예로 나와. 요런 식으로 지금 아마 딜을 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 과정 중에 명태균이 실질적으로, 당이라든지 주요 인사들하고 주고받았던 여러 가지 메시지들과 기록들이, 문자들이 계속해서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단독으로 윤석열에게 전화해서 공천 주겠다고 대통령이 얘기했다라는 문자가 나왔습니다. 이 문자를 받은 게 이준석이라는 거예요. 자, 관련된 뉴스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검찰이 김영선 전 의원 공천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 9일에 명태균 씨와 당시 이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보를 했는데 내용을 보면
이날 새벽에 이준석이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 경선하라고 한다던데? 라고 보내자 명 씨가 당선인이 그런 말을 한 적 없다. 라고 답하면서 이 두 사람 사이에 공천관리위원회 소속 의원이나 김건희 여사한테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그리고 다음 날 명 씨가 이제 이 대표에게 아침에 다시 전화를 하죠. 네, 메시지를 보내요. 이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 다음 날에 공천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뜬금없이 이준석이, 그거 보궐선거 그거 경선하라고 대통령이 그랬어. 라고 얘기하니까, 아닌데 내가 듣기로는 단수라고 들었는데?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명태 의원이 바짝 쫀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를 전화해가지고 했죠. 응. 이제 김건희한테 먼저 전화를 했겠죠. 이게 당에서 경선을 하라고 그랬답니다.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여사님?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그것도 제대로 처리를 못해갖고 명 선생님이 이 시간에 전화를 하게 만들어라고 바가지를 긁으니까 이제 다시 확인해볼 저기가 안 되니까 일단 먼저 윤석열이 그 시간에 바로 전화를 건 거예요. 내가 주라 그랬다. 근데 말이 많네. 근데 내가 그 주라고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 하지만 갈 거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뉘앙스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당이 말이 많지만 내가 주라고 했으니 된다라는 뉘앙스로 들은 거고, 그래서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인사말을 한 거야. 그래 놓고 준석이한테 다시 문자를 보낸 요 거지. 내용을 이제 통화를 하고 다시 그렇지. 이제 명태균 씨가 이준석한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윤 대통령 방금 전화가 왔다. 윤상현 의원한테 전화해서 김영선으로 전략공천 주겠다고 말씀하셨다라는 이 알리는 메시지를 이준석한테 보낸 거죠. 그러니까 공관이라고 통화에 나오는 거는 윤상현이었던 거야. 윤상현. 윤상현이 공관이라고, 이게 공관위에서 얘기를 했고, 공관위에서 올라왔길래, 그러니까 윤상현이 올려준 거고, 그걸 받아서 줘라라고 얘기를 한 것도 그긴데, 당에선 말이 많네. 그러니까 당이 말이 많은 거고, 윤상현은 그냥 시킨 대로 할 거다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문제없이 된다라고 하고, 여기한테도 얘기를 했다는 거지, 이준석이한테도. 근데 이 과정에 있어서 이준석이 주범이다라고 김소연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소연이 이 얘기를 사실 먼저 했어요. 결국은 대통령 목소리까지 녹음되게 만든 주범은 이준석이다. 그러니까 이준석한테 지금 눈이 돌아 있으니까 이준석이 악의 축이라고. 왜냐하면 지가 당대표고 공관위원장 윤상현이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보고가 갈 시점부터 이미 이준석은 알고 있었다는 거야, 단수공천임을. 근데 슬쩍 떠보듯이. 그렇지. 슬쩍 떠보듯이, 그거 경선하라던데? 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명태균은, 나하고 얘기가 틀리네? 그래갖고, 부랴부랴 얘기를 한 거고, 그 얘기를 단순하게 말하자면 확인하는 게 아니라, 녹음을 해갖고 갖고 있어야만, 나중에 대통령이 약속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의도해갖고, 일부러 이준석이 거짓말해서 명태균을 자극해, 이걸 녹음했다라고 지금 그렇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중요한 건, 그랬든 어쨌든 결과적으로 대통령 당선인이 개입을 한 거잖아. 그렇지. 더 확실하게 개입한 개입한 앞뒤의 거지. 정황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개입한 거지. 오래전부터 단수공천, 전략공천, 단수공천을 하기로 약속을 받아서 명태균을 믿고 있었고, 그거를 해주려고 하다가, 나중에 이준석은 이 책임이 자기한테만 오는 게 찜찜하니까 슬쩍 명태균을 찔러본 거고, 명태균은 깜짝 놀래갖고 그걸 해서 녹음을 한 거고, 그 녹음을 나중에 이 사람 저 사람 들려주다가 제3자도 취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이준석이 의도한, 이준석이 악의 축이라고 하는데, 악의 축은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놈인 거고, 어찌됐거나 김소연 변호사 때문에 뜬금없이 왜 취임식 전날 바쁜 날 이런 통화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그동안의 궁금증까지 해소가 돼버렸다는 거지. 깔끔합니다. 네. 그래서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깔끔한 거 맞아요? 깔끔하게 이제 의심이 해결이 된 거잖아. 우리 전후 관계가 다 해결이 된 거잖아. 그래서
이와 관련해갖고 이제 또 하나 물고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근데 김종인까지 물고 들어가고 있어요. 김종인과 무속인을 엮어갖고 묶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명태균이 단순하게 이준석하고만 한 게 아니라 김종인도 동업자나 다름없다. 매일매일 명태균한테 자문을 구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매일매일 자문을 구했다. 명태균이 김종인과 밀접하다는 증거는 어디서 나왔겠어요? 명태균과 김종인 간에 쪽지가 됐든 카톡이 됐든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김소영이. 그리고 그거를 검찰한테서 변호를 위해서 확보한 자료들을 언론에 까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했는지 보겠습니다. 김소연 덕분에 뭔가 조각조각 난 퍼즐들이 다 싹 맞춰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김소연 변호사가 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명 씨가 밀접한 관계였다라고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거의 매일 명 씨에게 자문하던 관계였다. 심지어 22년 지방선거 당시 대구시장 선거 때 김 전 위원장이 김재원하고 유영아가 단일화 할 것 같냐? 명 박사 어떻게 생각해? 라는 것들을 물어본 카톡 메시지를 검찰이 갖고 있더라 라고 말을 했고요. 또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했던 윤 대통령과 명 씨의 통화 녹음 파일에 대해서는 맥락이 이준석 의원에게서 시작된 일이다. 통화 녹취는 새벽에 이준석 의원이 명 씨에게 윤 대통령이 김 전 의원을 경선하라고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서 나온 것이다 라고 이게 이제 강조하기도 방금 했습니다. 앞에서 그렇죠. 우리가 얘기한 방금 부분이고. 얘기한 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건 22년 지방선거 안에서 당선자가 누굽니까? 홍준표잖아요. 홍준표. 근데 홍준표 반대편에 있는 지금 유영아나 김재원이 가능하냐라고 물어봤냐, 그 단일화가 되겠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 얘기는 뭘까요? 김종인은 대구시장 선거에도 관심을 갖고 있었고, 따라서 이 단일화의 영향에 있어서 홍준표를 찝을 것인가 아니면 김재원을 찝을 것인가를 갖고 아, 얘한테 물어봤구나. 물어본 거야. 내가 어느 편에 서야지. 아주 간악한 여우 같은 노친네. 근데 이 상황에서 이 유영아하고 김재원이 명태균하고 어떤 관계가 없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보가 존재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김재원과 명태균은 굉장히 주고받고 치고 굉장히 사이 나쁜 사이지. 응. 그럼 유영아랑 둘이 친하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럼 뭐야? 네가 무속의 힘으로 봤을 때 너의 판단. 왜냐면 이게 구체적인 데이터나 뭐 이게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김재원도 알고 유영아 쪽도 연결이 돼 있으니가 아니라 둘 다 잘 모르는데 관점에서 봤을 때? 네가 무속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얘네들이 합칠 것 같아? 안 합칠 것 같아?라고 물어봤다는 거지. 그러고 보면 이 영감탱이도 비대위원장을 하니 무슨 선거에 신인이 어쩌니 지랄을 해도 결국 모든 거는 주변에 있는 무속인한테 물어보고 결정한 거야. 아니 왜 다 이때문에 인생을 살아? 왜 그러는 거야? 이게 그냥 오콤의 면도날 같은 거지. 뭔가 복잡한 사안이 있을 때 가장 단순한 결과가 맞는 결과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막 여론조사 돌려보고 막 이렇게 말해서 막 이렇게 굴리는 놈들 있잖아. 주사에 굴리는 애들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점쟁이가 찍어준 사람 그게 제일 잘 맞더라라고 생각하면 그냥 자기는 여러 가지 생각 안 하고 점쟁이 찍어준 사람 말대로 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정말 그렇다면 용한 무당한테 가야지. 사기꾼한테 가면 안 되는 건데. 용하다고 생각했겠죠. 그걸 구분할 줄 알면 지가 무당이지. 그치. 이런 것들이 반무당인 거예요. 결국 남한테 물어보고 지가 스스로 결정을 하는 거거든. 누가 봐도 이 새끼는 사기꾼이잖아요. 아니야, 나만 정확하게 보는 거야? 나머진 다 눈이 뼈가지고 걔가 사기꾼으로 안 보이는 거야? 물론 제3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홍준표하고 그동안 꾸준하게 좋은 관계로 지냈기 때문에 명태균이 홍준표 쪽에 어떤 여론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또 홍준표의 당선을 돕고 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홍준표에 관련된
상대방에 대한 어떤 정보들이나 이것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을까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중요한 건 명태균이 홍준표가 당선됐던 2020년 대구시장 선거 안에서도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구시장이 돼서 자기 스스로 그거를 흘렸던, 그러니까 그 당원 명부를 흘려가지고 조작질을 해가지고 나중에 반대 투표로 활용할 수 있는 요런 거를 할 수 있게끔 이준석하고 사실상 이 모든 걸 꿍짝을 꾸민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안에서 홍준표 이름은 안 나오지만 대구시장 관련해갖고 뭘 물어봤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게 결국은 대구시장 선거에서도 명태균이 조작질을 한 게 아니냐, 홍준표도 공범이고 동업자 아니냐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검찰이 이거를 의도적으로 흘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야. 홍준표까지 같이. 왜냐면 홍준표를 무조건 같이 이번에 삶아야 되거든요. 세트로 준석이하고 묶어가지고. 그래서 명태균, 홍준표, 이준석을 같이 삶으면 명태균은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이준석과 홍준표의 상징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모든 관심과 어떤 이게 언론의 향배가 이준석, 홍준표의 낙마로 갈 것이다. 몰락으로 갈 것이다. 아마 저쪽은 그 이름을 세워놓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홍준표는 지금 열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아니 이 새끼들이 사기친 것도 모자라서 지금 와서 이제는 나를 수술하려고 그래서 홍준표가 빡이 돌았죠. 자, 2부 순서에 빡돈 홍카콜라의 폭발을 우리가 여러분에게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흥미진진하잖아요, 우리 방송. 네.